호흡곤란이 옵니다. 자다가 다닐 때도 그렇지만 자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니까 응급실로 가고 그랬어요.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처럼 헉헉헉 걸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이유는 죽어가는 심장 때문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병. 바로 심부전입니다. 대부분의 암보다 생존율이 떨어지는 질환이 심부전입니다. 발병 후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심부전은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 부를 만큼 예후가 매우 나쁜 질환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심부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심부전이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네. 아예 몰랐죠. 심장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뭐. 위험하고도 낯선 병. 그렇다면 심부전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걸리게 되는 걸까요? 매년 20만 명의 심부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안전하게 나의 심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대근 씨는 1년째 투병 중입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처음에 이거 볼 때 엄마는 기절할 뻔했다. 아니 이럴 수가. 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욕창도 생겼는데 그걸 다 이겨냈지, 그렇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짧은 시간 심장 이식까지 받을 정도로 그의 심장은 급격히 망가졌습니다. 걷기 하면. 일단 기침도 많이 나오는데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기침 때문에. 응급실 가야겠다고 해서 응급차를 불렀는데 거기서 세츄레이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산소를 막 올리고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포가 굉장히 낮았었던 것 같아요. 결혼 한 달 앞두고 이렇게 생긴 일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병원도 잘 안 갔어요. 감기로도 별로 안 가고 건강했던 애예요.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결혼 준비로 들뜨던 지난해 봄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 근육에 급성 염증까지 생기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고 결국 전신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폐와 콩팥까지 연쇄적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폐이식도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버티고 있고 나아지게 지금 기다리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이 또 안 좋아지는데 어느부턴가 소변이 안 나와요. 언제 벗어날지 알 수 없는 긴 싸움. 밝고 건강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심부전은 무엇보다 발병 후 다양한 합병증이 환자들을 괴롭히는데요. 유대근 씨는 신장마저 이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작년 심부전 상태에서 이 손상당했던 폐 쪽에 그때 폐가 많이 망가졌었는데 그 폐 망가진 데에 지금 곰팡이균이 조금 있고 몸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고 하면은 이제 신장 이식도 지금 계획은 하고는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앞으로 넘을 산이 좀 많아요. 네, 하지만 지금 나이가 34인가요? 34.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의지도 세고 의지도 강하시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좀 해볼게요. 힘내시고요. 네. 의료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또 큰 힘이 됩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염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에크모 상태로 겨우 생존을 하고 있었는데 에크모 상태에서 폐 쪽의 기능이 보존이 안 돼서 폐가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폐가 보이지 않죠. 폐가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신부전의 가장 큰 합병증은 바로 폐부종입니다. 다행히 환자는 약물 치료로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신부전이 되면 왜 폐부종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심장은 혈액을 순환하고 유지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각종 심장 질환으로 인해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충분한 혈액을 전신에 보낼 수 없어 심장의 크기가 커지고 혈류가 정체되는 신부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체액이 연약한 폐조직으로 스며들어 폐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폐포 내부에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부전이 됩니다. 신부전으로 심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흉통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액이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면 발과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또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간이 비대해지거나 복수 등이 찰 수 있고 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몸 전체로 공급되지 않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이 심하게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을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받고 좋아지셔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퇴원을 못 하시는 분도 한 5, 6% 정도가 되고 이후로 이 3년, 4년 정도를 경과를 봤을 때 한 40%까지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문제는 반복해서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입원할 때마다 더 위험도는 더 높아지는 거고 점점 환자분의 상태는 더 나빠지게 돼 있어서 그게 제일 치료하는데 저희도 괴롭고 환자분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됩니다. 2달이 넘도록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박영선 환자. 신부전으로 자가 호흡이 힘들어 에크모를 사용 중입니다. 오늘 그는 중요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감 좀 가지고 지금 노력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말기 신부전인 그는 우선 좌심실 보조장치로 심장을 회복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계시고 지금 9시 반 정도 수술장으로 이동할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엔 좀 편하게 계세요. 노래 한 숟가락 우리 아들 온 것 같아. 오시면 혹시 뭐 중간에 면회를 시켜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보고 면회 시켜드릴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할 건데 아마 이동하시면서 잠깐 뵈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온 것 같던데. 온 것 같다고? 얼굴 보고 싶으시다고? 네. 아내분 많이 보고 싶으세요? 퍼틴이 됐어요. 퍼틴이 됐기 때문에 보고 싶어요. 반가운 손짓이 아내가 왔나 봅니다. 마음의 가장 큰 지원군이자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텨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힘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 열심히 잘 살게. 잘 힘내고 수술 잘 받고 빨리 치료해서 나갑시다. 앞으로 잘하고 살게. 울지 마, 힘내고. 누구보다 건강했다는 박영선 씨.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한 잔 주니까 그 구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토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119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오늘 밤에 못 넘긴다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는 정말로 절망적이었었어요. 심근경색인 걸로 생각하고 처음에 치료를 시작했었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평가를 하던 중에 혈관은 정상이라는 게 확인돼서 그래서 이제 심근염이라고 생각을 했고 심근염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에크모 넣고 생명유지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이 회복이 안 되니까 저희 쪽으로 오시게 된 거였죠.
심근염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겨 심장 조직이 얇아지고 커지면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힘들어져 심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근염이라는 병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심근염은 제일 많은 원인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심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띵띵 붓고 심장이 수축도 잘 못하고 부정맥도 잘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이 상태로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쓰러지든지 뭐 숨찬 증상이 너무 심해서 호흡 곤란해서 이 심장 마비로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게 흔하게 와서 굉장히 심한 질환이 심근염이 됩니다. 생명유지장치, 에크모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하지 않고는 그 시기를 넘기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저희가 경험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중환자가 된 박영선 씨. 현재 심장의 수축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아 망가진 심장을 대신할 좌심실 보조 장치를 달기 위해 수술장으로 향합니다. 전신이 약해진 상태. 그래서 수술 과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좌심실에다가 꽤 그 500원짜리 동전보다 한 2배쯤 큰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 구멍을 뚫고 관을 삽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심장 수술들은 이제 심장을 멈추고 이제 하는데요. 특히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은 심장의 박동을 계속 유지하고 심장에 혈액을 계속 보내면서 수술을 하고요. 당연히 심장이 움직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데를 떠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심장 안에 이 혈액이 돌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는 그 시야가 혈액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술은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좌심실 보조 장치를 삽입해야 하는 만큼 수술장에서 의료진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술입니다. 박영선 환자는 기능이 저하된 심장 대신 에크모를 사용해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먼저 캐뉼라관을 대퇴동맥부터 장골동맥 그리고 대퇴정맥에 삽입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정맥에 피를 빼냅니다. 그 다음 산소 공급기를 통해 혈액에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한 후 동맥에 다시 넣어 흐르게 하는데요. 이번 수술은 조심스럽게 에크모 장치를 제거하고 좌심실 보조 장치를 삽입해야 합니다. 좌심실의 기능을 돕는 펌프를 심장에 삽입해 전신에 피를 공급하는 치료법으로 좌심실에 구멍을 낸 후 인공심장을 붙이고 이를 대동맥에 연결해 몸 밖에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대동맥으로 직접 들어가던 혈류의 일부를 좌심실에서 우회시켜 대동맥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좌심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도록 합니다. 배터리를 차는 단점은 있지만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생명을 유지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우선 준비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수술장에선 인공 심폐기를 통해 체외 순환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요. 심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인 만큼 빠른 회복을 위해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답게 움직이는 심장에서도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는 조양현 교수. 심장 조직이 안전하게 제거되고 이제 심실 보조 장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공심장 장비와 에크모 기술의 발달로 많은 심부전 환자들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의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인공심폐기에서 좌심실 보조장치로 전환 시 혈액 박출량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의료진들의 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요? 도구 5에 두고요. 에피 0.1 정도로 올리고 노에피 얼마예요? 0.05만. 네, 노에피도 0.1로 4,600? 조금 떨어뜨려 주세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최적의 박출량을 찾았습니다. 인조혈관에 고어텍스로 된 보호막을 씌워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A라인 클램프합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의 1년 사망률이 50%일 정도로 이식이 힘든 현실에서 좌심실 보조 장치는 말기 심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의식이 깨어난 박영선 환자. 힘든 수술을 잘 이겨내고 회복 중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이겨줘서 정말 너무나 고맙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있게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여기 와서 희망을 얻고 있어.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떨쳐내고 이제 가족들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란 시간을 그려봅니다. 심부전 환자인 김종철 씨는 25년간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당이 오늘도 좀 높습니다. 276이 나왔네요. 공복 혈중 좀 많이 나온 편이구만요. 아무것도 안 드셨나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오랜 당뇨병으로 그는 심부전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문제는 심부전이 또 당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건데요. 결국 말기 심부전 상태가 되면서 한 달 전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동력장치를 24시간 몸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여기? 뱃속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4시간 정도는 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전엔 잠시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다는 김종철 씨는 10년 전부터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온몸을 적시댔기, 비오댔기 정도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 몸이 예산 일이 아니다. 집사람이 놀려버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고 왜 그렇게 땀이 그렇게 나냐고. 거기 가서 심정지가 됐죠. 응급실에서. 바로 심정지가 돼서 저는 정말 그 심정지가 되는 그 과정도 저 손을 잡고 있다가 바로 그냥 아주 숨이 끊어진 소리가 뚝 하고 났어요. 뚝 하고 나면서 딱 의식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남은 혈관이 다시 막혀 관상동맥 우회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담배. 술은 그렇게 안 좋아하셨어요. 술은 그렇게 안 좋아하셨는데 하루에 거좀 3갑 정도는 피웠습니다. 담배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담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당뇨도 있었잖아요. 자체에 저는 원인을 그렇게 봐요. 지금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때는 그냥 뭐 자기가 하는 일이 또 바쁘다 보면 우리 자네 그 약 좀 타다 놓았어 이래가지고 또 먹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망가지면서 결국 그것이 심부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심부전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호흡 곤란입니다. 똑바로 눕기만 해도 숨이 차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날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다 달아져 버리고 어깨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여기는 푹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뼈가 잡힐 정도로. 예.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뼈만 잡혀. 숨을 못 쉬었습니다. 반드시 누우면은 절대적으로 숨이 안 쉬어져요. 심부전 증상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누울 때 나타나는 호흡 곤란인데요.
만약 누울 때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기침이 심해진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증상으로는 발목과 발등이 붓고 갑작스런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전에 없던 부정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오르던 계단이 갑자기 오르기 힘들어지면서 흉통이 발생하고 몇 걸음만 걸어도 호흡곤란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 폐 쪽에서 폐순환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혈류가 정체가 되고 그러면 이제 폐 쪽에 압력이 높아지면 폐에 물이 차는 것 같은 증상이 생기고 특히나 뭐 이 폐 쪽으로 혈액이 많이 쏠리게 되는 자세 예를 들면서 똑바로 누운 자세가 되면 다리에 몰려있던 혈액도 다 이 상체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폐 쪽에 이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심부전에 의한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 후 김종철 씨는 10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데요. 그렇게 잠이 꼬시올 수가 없어. 왜 이런 것을 내가 못 느꼈을까라는 생각. 정말 이렇게 좋은 잠인데 반드시 자면은. 아내는 특히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폐부종이 생길 수 있기에 소금 양을 줄인 저염식으로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지극정성인 아내의 보살핌에 수술 후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원래 짭에 젓갈 같은 거나 고추장 아주 네, 이번 수술하고는 이제 젓갈에는 여러 가지 젓갈이 있지만은 모든 젓갈은 다 좋아했습니다. 모든 젓갈.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또 폐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루 800cc 이하로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목이 마를 경우 이렇게 얼음으로 대신합니다. 인생이라는 숨가쁜 언덕길을 오를 때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눠주며 응원해준 아내.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 병원에서 태워놓으면 업어준다더만은 내가 업어주라니까 업어준다더만 뭐 그런 체력 되지도 않으네. 아이고. 아이 그 기력이 괜히 생기냐고 운동을 해야지 생기지. 응? 아내의 듣기 좋은 잔소리, 가족의 힘이 오늘도 그를 버티게 합니다.